이제 독서는 끝났다. 고등학교 들어가면 독서 기록이 생기부에 반영도 안 되는데 뭐하러 책을? 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정해주는 책만 읽거나 그것조차 읽지 않거나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그게 현명한 방법일까요? 무리하게 독서를 입시에 활용하는 친구들은 책을 고등학교에서도 읽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활동한 것을 자기 교과 시간에 배운 내용과 연계지어서 생기부에 그 내용을 기록하도록 활용합니다. 독서,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더 이상 끝난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는 나만의 팁이 된다는 건데요. 어떻게 하면 독서를 현명하게 생기부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고등학교 입학하지 않은 중학교 친구들은 독서를 고등학교에서 도움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고등학교 입시라 하면 크게 수시와 정시로 나눕니다. 수시라는 것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고요. 논술 전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시는 수능 위주와 실기 위주가 있죠. 보통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독서를 활용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서울대에서 2023년부터 일부 학생들을 선발할 때 수능 플러스 교과를 접목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고대에서도 그렇게 활용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생기부의 중요성이 더 커지는 거죠. 생기부의 중요성이 더 커지면 생기부를 어떻게 면밀하게 나의 장점을 가장 많이 살려서 적느냐가 관건이 될 텐데요. 나만의 특별하고 특이한 생기부를 적는데 독서 활동이 도움이 된다는 거 알고 계세요? 독서 기록이라는 나는 없어졌지만 교과에서 배운 내용을 연계해서 책으로 같이 읽어내면서 깊이 있는 활동을 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나만의 특기 있는 생기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교과 활동에는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개인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 들어가고요. 창의적 체험 활동에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진로 활동이 들어가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적어 나갈 때 책의 내용을 포함한 활동들이 더욱더 생기부를 풍부하게 만든다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자, 2024년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 가이드를 보면은요. 물리2라는 것을 배울 때 물리 교과에 대한 호기심이 아주 많은 학생으로 물리학의 기본 개념을 잘 정리하고 그 원리를 정확히 이해함.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더 알고 싶은 내용을 친구들과 토론하며 실험으로 확인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부족한 부분은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반복적인 학습으로 물리 분야에 대한 큰 성취 결과를 보여줌. 교과 과정에서 학습한 미시 세계와 양자 현상과 관련이 있다는 것에 호기심이 생겨 파인만의 6가지 물리 이야기, 세상에서 가장 쉬운 양자 역학 수업을 읽는 등 스스로의 심화 학습 능력이 뛰어남.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물리교과에서 배운 내용을 책으로 연결시켜서 스스로 심화학습을 진행했다라는 데 독서 활동을 활용할 수 있고요. 화법과 작문의 예를 들어보면 자신의 생각을 말과 글로 표현하는데 스스로 부족하다 인지하고 데미안과 진화심리학을 읽은 후 줄거리와 논의점, 심층 조사 및 분석, 발표와 토론 피드백 등 5단계 작문 보고서를 작성함. 이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요약하고 정리하여 발표하는 능력이 크게 향상됨. 단순 활동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이슈나 국제적인 사건, 사고에 접목시키는 등 작문 실력 향상에 대한 열의를 느낄 수 있음. 어때요? 교과에서 배운 내용을 교과 배운 내용으로 끝이 아니라 더 심화하고 나의 이런 능력을 기르는데 책의 내용을 활용해서 접목해서 쓰니까 조금 더 풍부한 생기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책을 고등학교 가면 읽을 시간이 없거나 학교에서 어느 정도 타이틀 정해주는 것만 읽는 것보다 나만의 진로에 적합한 책들을 읽어가면서 조금은 다른 생기부를 꾸밀 수 있는 건데요. 명문대 필독서 365라는 책과 워크북을 통해서 이런 활동들을 어떻게 이어가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부터 솔깃하죠. 명문대를 가야 되는데 꼭 필요한 필독서라니 더 관심이 가는데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도록 해요. 책은 어떤 책을 읽는 게 좋을까요? 이 책에는 365권 하루에 한 권씩 책이 소개가 되고요. 분야별로 책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분야의 진로에 관심이 있는지에 따라서 분야를 나눠 놨는데요. 1월은 인문교양, 2월은 철학사상, 3월 한국문학, 4월 세계문학, 5월에 사회문화 지리, 6월 정치와 법, 경제경영, 7월은 한국사 세계사, 8월 물리학, 지구학, 9월 화학생명과학, 10월 수학 IT, 11월 예술체육, 12월 진로 자기개발 이런 식으로 매 달마다 읽을 수 있는 책을 분야별로 30에서 31권 정도 추려놨습니다. 서울대 선정도서나 사서선생님 추천 도서 베스트셀러 등을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뽑았다고 하니까요. 이 책에 있는 목록을 보고 나의 진로에 맞는 책 어떤 것이 있을까
시간을 들이지 않고 찾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들 중에서 나의 진로에 관한 책을 읽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학습과 심화활동으로 연결하면 도움이 되겠죠. 제 예를 들어볼까요?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 정말 재미있고 유익한 책이거든요. 세상에서 타이탄이 된 사람들이 자신의 루틴을 지켜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는지를 알려주는 책인데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책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이유들을 찾아가고 나의 진로를 찾아갈 수 있는 적극성을 부여할 수 있을 텐데요. 어떻게 생기부와 연결 지을 수 있을까요? 타이탄의 도구들을 읽고 타이탄의 루틴을 찾아보는 과정에서 그 중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루틴을 5가지 적고 실천해 봅니다. 실제적으로 타이탄의 80% 이상이 매일 가벼운 명상을 한다고 하니 나도 명상을 통해서 마음 다스리기를 해보는 거죠. 창의적인 작업을 할 때마다 반복해서 틀어놓는 노래 한 곡이 있는 타이탄들. 나에게 필요한 노래는 무엇일까? 나의 집중력을 높여주는 노래는 무엇일까도 찾아보고요. 자신의 약점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경쟁력 있는 기회로 바꿔냈다는 특징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살펴보는 겁니다. 또 타이탄들의 기상 후 루틴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왜 이런 행동을 했을지를 분석해 보는 거죠. 잠자리를 정리하고 명상, 스트레칭, 차 마시기, 일기 쓰기 활동을 했다 하면 이 중에서 나의 진로와 연결 짓거나 교과에서 배운 내용과 연결해서 활동할 수 있는 게 무엇일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또 타이탄들의 아이디어 작성 목록을 참고로 해서 나만의 아이디어를 만들어 보는 거죠. 이것은 나의 창의성을 강조할 때 필요한 영역들이 되겠죠. 내가 쓸 수 있는 10권의 책, 무엇을 쓸 수 있을까? 이때 나의 진로와 관심사를 연결해서 타이탄의 도구들에서 본 내용들을 가지고 나만의 책 목록을 지어봤다라는 활동들을 연결해서 활용할 수 있겠죠. 친구가 되고 싶은 전혀 모르는 10명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통해서 나의 협응 능력을 강조하는 생기부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들에게 해주는 3가지 이야기를 듣고 나의 생각들을 정리해 타이탄의 도구들을 읽음으로써 나의 루틴은 무엇이고 내가 진로 혹은 교과에서 배운 것들을 활용해가는 나만의 루틴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활용하다 보면 어때요? 생기부에 적을 내용이 확실해지겠죠? 사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느낀 것은 이런 활동들을 중학교 때부터 해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중학교 3학년 2학기가 되면 아이들 학교에서 시간이 많이 주어지잖아요. 시험을 일찍 끝내고 선생님들은 고2 전형을 준비하느라고 바빠요. 그때 학교에서 이런 책들을 계획적으로 읽어가면서 자신의 진로에 필요한 책들은 무엇일까? 내가 어떤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까를 미리 준비해 간다면 고등학교에 가서 책 읽을 시간도 없고 각종 수행평가와 시험, 모의고사 등으로 시간이 없잖아요. 내가 했던 그런 기록들과 생각들을 가지고 훨씬 더 풍부하게 활동들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등학교 선생님들을 만나면 학급 특색으로 어떤 활동을 해야 할지 매주마다 고민하고 그러느라 시간이 굉장히 많이 투입하신다고 해요. 학생들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어떻게 내 특기를 만들어내는지는 중학교 때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여유가 있습니다. 중3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고등학교 체계가 바뀌어서 자신의 진로에 맞는 수업을 받게 될 텐데요. 어떤 진로의 방향이라든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의 큰 방향은 결정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관심 있는 분야는 무엇이고 어떻게 그 분야를 체험해 가고 내가 그 분야를 어떻게 준비했는지가 생기부에 드러나면 좋거든요. 그러려면 미리 책을 읽어보고 관련 분야에 대해 생각해보고 활동을 하는 게 좋으니까요. 이 책은 고등학생도 활용하겠지만 중학생들이 미리 사서 이렇게 활동해보면 좋겠다라는 것을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봇 시대 인간의 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인공지능의 윤리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지켜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 판단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알고리즘 오류로 인해서 인종이나 사회적 계층을 차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은 개인정보 노출에 취약하죠. 로봇살인이나 무기로봇, 살인로봇, 딥페이크, 가짜뉴스, 해킹 등의 문제도 있고요. 의료 로봇의 과오로 인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에 대한 윤리적 책임에 대한 부분도 놓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인공지능이 발전이 되면서 인간의 일을 많이 빼앗아갈 거라고 하지만요. 인공지능과 관련된 일들도 그만큼 생산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일들을 하게 될 텐데 그런 일들을 하기에 앞서 인공지능이 어떤 윤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 책을 통해서 그런 개념들을 잡아가면 자기가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 개념을 찾을 때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위기 직업은 어떤 게 있고 어떤 이유로 위기 직업이 될까? 또 수혜를 받는 직업은 무엇이 있고 이유가 뭘까? 그렇다면 미래에 필요한 역량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는 거죠. 책을 읽는 것이 아이들한테 실제적으로 자기 진로를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되겠죠. 인공지능 시대에 나만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해 두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인공지능 시대 혹은 고교 진학, 대학 입시에서도 어떤 방향으로 진로를 잡으면 좋을지가 도움이 되겠죠. 책에서 생각했던 것들을 고등학교에서 활동으로 이어나가서 생기부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인공지능 분야에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인공지능의 윤리에 대해서 생각하는 로봇이 내 인간의 일을 읽고 인공지능의 윤리와 미래에 필요한 역량에 대해 생각해보고 내가 준비할 역량을 이렇게 준비해왔다 라는 내용으로 내실 있게 채우면 성적에 맞춰서 대학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진로를 간절하게 원해서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다는 느낌이 드는 생기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왜 생기부를 보느냐 하면 대학에서 뽑는 인재라는 것이 우리 학교에 와서 정말 열심히 공부할 그런 능력과 자질이 있는 학생이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뽑는 거예요. 수능 점수만으로는 사실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생기부를 통해서 얼마나 성실하고 노력하고 발전하는 학생인지를 보는 건데 책을 읽어서 그 활동들을 이끌어 왔다 하면 어때요? 더 믿음이 가는 학생일 것 같아요. 요즘 워낙 책을 많이 읽지 않으니까요. 생기부에서 독서 기록이 빠지면서 이제 책은 끝났다, 책은 안 읽어도 된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물론 성적이 중요합니다. 성적에 따라서 대학의 순위가 달라지는 것도 맞는데요. 점점 생기부의 역할이 중요해진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도 성적 못지않게 이 아이의 평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책을 읽으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진로의 방향도 잡고 생기부에 필요한 활동도 한다면 훨씬 더 유익하게 책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독서 활동을 생기부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를 나눠봤는데요. 고등학교에 가서 준비하면 시간이 늦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학교부터 필요한 필독서 목록지를 책이 많이 나오잖아요. 좋을 책들을 미리 읽고 나서 생각을 정리해서 고등학교에 간다면 훨씬 더 아이가 깊이 있게 자신의 진로를 준비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으면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생기부에 도움이 되는 책 활용 방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중학탐구생활입니다.